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넘어가세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서 넘어가시면 증권펀드가 먼저 나옵니다. 증권펀드. 그래서 증권펀드의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배우고 뭐 이런 것들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펀드라는 말을 쓰죠. 펀드라는 건 뭐냐면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모은 자금을 요거를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이렇게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 펀드예요. 그래서 펀드의 정의 같은 거 앞에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펀드는 요게 자산을 어떻게 편입하느냐, 어떤 자산을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 5개로 나눠요.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5종류로 나눈 거예요. 자산을 어떻게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면 펀드 재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투자자들한테 모은 돈을 딱 펀드 재산이라고 그래요. 집합 투자 재산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펀드 자산 이렇게 모으면 이 펀드 자산의 반이면 50%죠. 50%를 무조건 기준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그 다음에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돈 되는 걸 특별자산이라고 그래요. 특별자산은 규정하지 않아요. 특별자산을 따로 규정한 게 아니라 증권하고 부동산을 뺀 나머지가 특별자산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자,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예요. 그럼 선생님 혼합자산은 뭐예요? 혼합자산은 비율에 펀드 자산에 이만큼 투자해야 된다라는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걸 혼합자산이라고 그래요. 혼합자산은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혼합자산이고, 그리고 단기금융펀드는 단기금융 상품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빼고 요 세 가지가 요게 뭐냐면 50%를 초과해요. 50% 약간 50.00001% 어쨌든 50%를 초과해서 각각의 자산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50%예요. 그런데 우리 펀드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증권펀드예요. 증권펀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증권펀드의 경우에 여기서 다시 종류를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혼합은 주식 혼합형이 있고 채권 혼합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 채권 모두가 60%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60% 이상을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형이 되는 거고, 주식은 단 한 주도 들어가지 않고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하면 채권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주식형은 뭐다? 증권펀드 중에 주식형은 주식이나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는 거고, 채권형은 주식은 단 한 주도 들어가면 안 돼. 주식은 편입하지 않고 채권이나 채권 관련 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혼합은 이제 이거 두 개 섞은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50%가 넘어가면 주식형, 주식 혼합형이라고 그러고 50% 미만이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됐고, 요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운용 전략에 따른 분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네? 그 공토에다 이걸 적어 놓으시고. 자, 운용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그 펀드를 나눌 때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어요. 우리 표를 보세요.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패시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표를 보면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액티브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목표는 초과 대비, 벤치마크 대비, 벤치마크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그래서 초과 수익률이라고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초과 수익률이 목표예요. 초과 수익률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고, 패시브 펀드는 뭐냐면 그냥 소극적 펀드거든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벤치마크 수준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이에요. 다시,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초과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패시브형 펀드는 벤치마크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용 방식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뭐 이런 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초과 수익이란 말 나오고 뭐 이게 나오는 거니까 뭐 다 맞는 거고요. 비용 보수 잘 보세요. 비용 보수. 자, 액티브는 뭐냐면 고비용 고보수고요. 패시브는 저비용 저보수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매매 회전율은요. 액티브가 굉장히 샀다 팔았다를 잘해요.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매매 회전이 높아요. 근데 패시브는 매매 회전이 낮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펀드 성과 차이는 성과 차이가 크다 그러면 편차가 크다,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면 액티브고,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패시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과 투명성이나 지속성도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잘 한번 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것도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표로 바로 가세요. 자, 가치주는 핵심이 뭐냐면 투자 전략이 내재 가치예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를 중시하는 게 가치주 투자고, 성장주는 뭐냐면 성장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장성. 이게 핵심어예요. 성장성. 특징 보세요. 특징 말고 먼저 주요 투자 종목 보세요. 저 PBR, 저 PER. 그러니까 PER을 퍼라고도 그래요. 퍼, PER,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그래서 PER, 그 다음에 PBR. 얘네들이 낮은 거, 이게 가치주예요. 낮은 거. 이게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낮은 변동성과 매매 회전율이 낮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낮고 매매 회전율도 낮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주예요. 그 대신 이제 성장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장주는 변동성도 높고 회전율도 높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세요.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 채권형 펀드는 그냥 슬쩍 잊고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됐습니다. 나중에 채권 투자할 때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파생상품 펀드. 파생상품 펀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파생상품 펀드의 정의예요. 정의를 잘 알아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자, 본문에 이런 게 나와요. 위험평가액의 10% 동그라미 10% 초과. 10% 초과. 그래서 10% 초과예요. 위험회피 목적으로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형 펀드,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10% 초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를 정의할 때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10%를 초과하는 게 중요해요. 10%도 중요하지만 초과도 중요해요. 초과.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이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0%를 초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 적합성의 원칙을 더 강화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게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체크해 놓으세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세요. 그런 핵심 용어 위주로 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 표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표가 아니라 그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요. 4번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꼭 들어갈 게 뭐예요? 파생결합증권이 들어가고 파생상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긴데 핵심어가 뭐냐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금융위가 고시하는 것, 요게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투자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누가 인정해? 금융위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핵심어가 100분의 200 초과하는, 이게 나와요. 100분의 200. 이게 20%거든요. 20% 초과. 뭔지 모르지만 않아. 어쨌든 20% 초과 되게 중요하고 100분의 20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비중, 그러니까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운용하는 비중하고 그다음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전체 펀드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 20%를 잘 바꾸니까 20%를 알아놓으시라고요. 자,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4번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도 개념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나머지는 됐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가 나옵니다. 부동산 펀드라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펀드 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인데 여기서 이 부동산 펀드에서 좀 알아놓으셔야 될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시장 전체 변동과 관련된 위험이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험, 즉 분산 불가능한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위험으로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두 번째에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련된 위험으로 투자 부동산은 물론 모든 부동산 시장에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따라서 이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편입시켜도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뭐가 있어요? 경제 위험, 인구 통계학적 위험, 자본시장 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이다. 피할 수 없다. 즉 분산 불가능하다. 나머지 싹 다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PF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뭐냐면 부동산 펀드의 종류예요. 종류인데 그냥 제목 위주로만 보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펀드 중에 특별자산 펀드라는 게 있죠. 특별자산 펀드는 특별자산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별자산도 마찬가지로 여기 썼지만 펀드 재산을 50%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 펀드인데 여기서 특별자산은 뭐냐? 특별자산은 증권과 부동산 뺀 나머지가 특별자산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증권과 부동산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포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이렇게 열거해 놓지 않고요. 특별자산을 열거해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증권, 부동산 빼고 나머지. 그래서 이게 바로 특별자산이구나라는 거 알아놓고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게 특별자산 펀드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의하는 걸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MMF예요. MMF. 이 MMF가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놨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라는 게 제한도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증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권의 종류가 박스 안에 있거든요. 안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박스 안에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지금부터.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증서. 6개월 이내. 6개월 CD예요. CD. 양도성 예금증서가 CD니까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만기 5년.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내인 국채. 그 다음에 국채증권. 그 다음에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이런 거. 이런 것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기업보험. CP도 들어갑니다. CP도 들어가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다만 환매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5년 이내 국채, 지방채 뭐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내 국채, 그다음 1년 이내 지방채 이런 건 나왔잖아요. 근데 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어요.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답번에 보면 그러니까 국채는 5년 이내고 그다음에 1년 이내는 지방채, 특수채 이런 건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요합니다. CD는 6개월, 국채는 5년, 지방채 등은 1년.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놓고 그다음에 많은 건 1년입니다. 물론. 그다음에 답은 보면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뭐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만기가 1년 이내인 그냥 일반적인 어음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30일 이내 단기 대출 뭐 이런 거 정도 요 정도 알아놓으세요.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세요. 이 정도만. 너무 복잡해요. 사실 밑으로만 내려가도 뭐 단기사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까지는 됐고 그 정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대개 보면 주로 바꾸는 게 6개월 뭐 이를 1년으로 바뀐다든가 1년을 뭐 5년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걸 좀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CD가 좀 복잡해요. 자산 편입하는 방식이 좀 헷갈리게 되니까 이렇게 알아놓고 근데 자산 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운용할 때도 좀 헷갈린 게 있어요. 쭉 읽다가 뭐가 되냐면 운용 기준에 보면 운용 기준에 MMF의 주요 운용 기준으로 가세요. 쭉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대여. 내가 증권을 편입했잖아요. 그걸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그 펀드 같은 데서 증권을 이렇게 빌려오는 방법으로 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하거나 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자산 펀드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혼합자산 펀드는 펀드의 편입 비율, 자산 편입 비율에 그 제한이 없는 펀드가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